할머니, 빨리 도망가세요. 8살 손녀 하은이가 내 귀에 속삭인 말이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내 팔을 떨며 붙잡고 있었어요. 왜? 하은아, 무슨 소리니? 지금 당장요. 할머니가 위험해요. 아이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그 순간 뭔가 섬뜩한 기운이 온몸을 휩쓸었어요. 부엌에서는 며느리 수진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아들 준호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어요. 그런데 왜 하은이는 이런 말을 한 걸까요? 할머니, 제발이요. 아이가 다시 속삭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다급했어요. 나는 하은이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농담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맨발로 도망쳤습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그날 아침만 해도 모든 게 평범했어요. 어머니, 오늘 오시는 거죠?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어요. 요즘 사업이 힘들다고 했는데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럼 하은이 봐주러 가야지. 수진이는 어떻게 지내? 괜찮아요. 어머니 오시면 좋아할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며느리 수진이는 요즘 나를 보면 어색해했습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버스를 타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벌써 3년이 됐구나. 그동안 아들 가족이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하은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달려와서 내 다리를 꽉 껴안았어요. 우리 하은이 많이 컸네. 어디 보자. 집 안으로 들어가니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어요. 그런데 뭔가 어색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수진아. 고생 많다. 하은이가 할머니 오신다고 아침부터 난리였어요. 수진이가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자주 느끼는 거였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은 기분.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어머니. 그래, 준호야. 요즘 사업은 어때? 그냥 그래요. 힘들긴 하지만. 준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돈 얘기만 나오면 항상 그랬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하은이와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이는 크레용으로 우리 가족을 그렸어요. 할머니, 아빠, 엄마, 하은이.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예쁘죠? 정말 예쁘다. 우리 하은이가 화가 내.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니 이상했습니다. 엄마 그림만 울고 있었어요. 하은아, 엄마는 왜 울고 있어? 응, 그냥요. 아이가 대답을 피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하은이가 갑자기 내 귀에 입을 가져다 댔어요. 할머니, 빨리 도망가세요. 하은이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도망가라니 무슨 소리일까요? 하은아, 농담하는 거지? 아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얼굴이 진지했어요. 8살 아이가 농담으로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이에요. 하은이가 다시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이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아, 할머니랑 뭐 하고 있어? 그냥 그림 그리고 있어요. 하은이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높았어요. 뭔가 숨기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일요일 오후에 무서운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수진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메고 있었는데 손목에 뭔가 자국이 보였어요. 멍인지 상처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차 드시겠어요? 고맙다, 수진아. 수진이가 차를 끓이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니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소파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게임을 하는 것 같았어요. 가끔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요즘 잠은 잘 자니? 네, 어머니. 괜찮아요. 그런데 준호의 얼굴을 보니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차잔을 놓으면서 손이 살짝 떨렸어요. 수진아,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하은이는 계속 내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놀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준호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가? 담배 좀 사러요. 준호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하은이는 내 팔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하은이가 또 속삭였습니다. 응. 할머니는 우리 집에서 자고 가실 거예요? 아니야, 하은아. 오늘은 집에 가야 해. 다행이에요. 다행이라니? 평소라면 하은이가 자고 가라고 조르곤 했는데 오늘은 오히려 안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아이의 반응도, 며느리의 어색함도, 아들의 예민함도, 모든 게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이상한 분위기를 그냥 넘겨버리셨을까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수진이가 무언가를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나는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수진이의 대답이 들렸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은이가 내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났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집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하은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빨리 도망가세요. 왜 8살 아이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준호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담배를 피우며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하은이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빠 왔어요. 아이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왜 아빠가 오는 걸 무서워할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오면서 담배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준호가 인사를 했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하은이가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엄마를 때렸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은아, 정말이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내 아들이 며느리를 때렸다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증거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어색함, 손목의 상처, 하은이의 불안감.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소파에 앉으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야, 많이 힘들어? 괜찮아요, 어머니.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얼굴에 피로가 쌓여 있었어요. 하은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화장실에 간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자리를 뜨자 집안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문득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하은이를 데리고 공원에 갔을 때 아이가 한 말이었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 나쁜 사람이 와요. 나쁜 사람? 누가? 모르겠어요. 그냥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아이의 상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누군가 왔을 수도 있겠어요. 준호가 또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보는 표정이 심각했어요. 메시지를 받은 것 같았는데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일찍 가세요. 갑자기 준호가 말했습니다. 왜? 저녁은 먹고 가려고 했는데 수진이가 몸이 좀 안 좋아요. 수진이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듣고 있을 텐데도 대답이 없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준호가 나를 빨리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진짜 무서운 일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하은이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하은아, 괜찮아? 네, 할머니. 하지만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하은이가 다시 내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때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깨지는 소리였어요. 수진아, 또 뭘 깨뜨렸어? 준호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거칠었어요. 죄송해요. 수진이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부엌으로 가보려고 일어섰습니다. 수진이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놔두세요. 준호가 급하게 말리며 내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생각보다 셌어요. 왜? 수진이가 다쳤을 수도 있잖아. 아니에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준호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왜 내가 부엌에 가는 걸 막으려 하는 걸까요? 하은이가 갑자기 내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 저기 앉아 계세요. 아이도 나를 말리고 있었어요. 뭔가 부엌에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택시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방 안에 하은이가 넣어준 편지가 궁금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편지를 펼쳐봤습니다. 하은이의 서툰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 무서운 사람들이 와요. 아빠가 돈을 못 갚아서 화나 있어요. 엄마는 맨날 울어요. 할머니도 위험해요. 아빠가 할머니 돈 얘기했어요. 편지를 읽고 나니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 온다고. 준호가 돈을 못 갚아서. 그리고 내 돈 얘기까지. 손이 떨려서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8살 아이가 쓴 글이지만 내용이 심각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어머니, 잘 들어가셨어요? 응, 집에 잘 왔다. 그냥 확인차 전화드렸어요. 내일부터 당분간 바쁠 것 같으니까 자주 못 뵐 것 같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어둡게 들렸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그냥 사업 일이에요.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시고 당분간 집에만 계세요. 집에만 있으라고.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밤 11시쯤 되니 더 이상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 아들네 집 생각만 났어요. 그때 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영자 씨 맞으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아, 준호 씨 어머니시군요. 준호 씨와 일해서 연락드렸는데요. 준호 일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이 늦은 시간에 왜 내게 전화하는 걸까요? 무슨 일이신가요? 직접 만나서 얘기했으면 하는데요. 중요한 일이거든요.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뭔가 위협적인 느낌이었어요. 지금 너무 늦었는데요. 내일 다시 연락 주세요. 영자 씨,
준호 씨가 큰 문제에 빠져 있어요. 도와주실 생각이 있으시면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잠시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었어요. 어머니,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해? 어머니, 죄송해요. 그런데 혹시 낯선 사람에게서 전화 온 거 없으세요? 정말 전화가 왔었습니다. 수진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방금 전에 왔는데. 그게 뭔 일이야? 어머니, 그 사람들 말 절대 듣지 마세요. 그리고 만나지도 마세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수진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어머니, 정말 조심하세요. 전화가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누군가 수진이의 전화를 끄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나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의 진짜 배후가 누구인지를. 다음 날 아침 하은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지금 혼자 계세요? 응, 혼자 있어. 왜? 할머니, 지금 바로 집에서 나오세요.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하고 있어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하은아, 무슨 말이야? 할머니가 먹는 약이 이상해요. 엄마가 다른 약을 섞어서 주고 있어요. 내가 먹는 약에 다른 약을 섞었다고? 하은아, 확실해? 네, 제가 봤어요. 엄마가 할머니 약에 하얀 가루를 넣는 걸 봤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수진이가 내 약을 조작하고 있었던 건가요? 할머니, 진짜 도망가세요. 빨리. 아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급하게 집을 나갔어요. 근처 카페에서 하은이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하은아, 정확히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어? 아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할머니 돈을 가져가려고 해요. 내 돈을? 네. 할머니가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서 돈을 다 가져가려는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내 가족이 나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하은아, 그걸 어떻게 알았어? 엄마 아빠가 밤에 조용히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할머니를 바보로 만들어서 돈을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바보로 만들겠다고? 그래서 내 약에 이상한 걸 넣었던 거였어요. 사채업자 얘기는 거짓말이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할머니를 속이려고 한다는 건 확실해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나를 속여서 재산을 빼돌리려는 계획이었어요. 약국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정말 내 약에 다른 약물이 섞여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기억력을 더 나쁘게 만드는 약물이었을 거예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가족을 믿고 계속 속을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힐 것인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할 때였어요. 신고를 마치고 나서 하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은아, 이제 괜찮을 거야. 정말요, 할머니? 응. 하은아, 할머니랑 같이 살래? 네, 좋아요. 할머니랑 같이 사는 게 더 좋아요. 준호와 수진이가 체포된 후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내 약에 치매 진행 약물을 섞어서 내 정신을 흐리게 만들고 그 사이에 재산을 빼돌리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도 실제로 존재했지만 준호와 수진이는 그것을 핑계로 더 큰 계획을 세웠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계산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8살 하은이의 용기였어요. 지금 하은이와 나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비록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하은이가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내 친아들과 며느리는 나를 속이고 있었는데 8살 손녀만이 나를 지키려고 했던 거니까요. 할머니, 이제 정말 괜찮은 거죠? 응, 하은아. 이제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내 인생에서는 새로운 시작의 저녁이었어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어린 사람이 가장 큰 용기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이상한 신호를 감지하신다면 하은이처럼 용기를 내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악행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족은 안전하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들려주세요.